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제 7강이고요. 서브 쿼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간단한데요. 서브 쿼리가 뭔지 일단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서브 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그림은 러시아 전통 인형이죠. 테이블이나 선반 같은 데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인형의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 작은 인형이 이 인형 안에 들어가죠. 이 인형이 인형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큰 인형 안에 어떤 인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서브 쿼리도 이것과 비슷한데요. 어떤 쿼리가 있어요. 쿼리가 있는데 이게 메인 쿼리라고 할게요. 메인 쿼리가 있는데 이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쿼리 안에 어떠한 요소로서 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컬럼명이나 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select나 from 뒤에. 근데 그때 그런 값 대신 이렇게 쿼리 자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형과 마찬가지로 쿼리 안에 쿼리, 그리고 그 쿼리 안에 또 쿼리. 이 서브 쿼리 안에도 어떠한 쿼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서브 쿼리로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쿼리 사용법인데요. 일단 서브 쿼리가 사용 가능한 곳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DML을 통해서 조회, 삽입, 수정, 삭제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 조회문 경우에는 일단 select 뒤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from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ere 뒤에 들어가고 having 뒤, order by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삽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values 한 다음에 이 안에 어떤 값들을 막 넣어주잖아요. 튜플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그때 이 값으로서 쿼리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쿼리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값을 쓰겠다는 거겠죠. 수정 같은 경우는 set과 where가 있는데 s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set 한 다음에 컬럼명 쓰고 컬럼명 쓴 다음에 뜬 해서 어떠한 값을 넣어주잖아요. 이 값으로서 쿼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쿼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그 컬럼의 값으로 수정해 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서 수정을 할 때 특정 튜플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튜플들을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때 where를 사용하는데 where 뒤에 어떠한 서브 쿼리를 씀으로써 그 서브 쿼리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쿼리들을 지울 때 where 뒤에 그 쿼리를 조건으로 사용이 되면 특정한 튜플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조회를 할 때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예인데요. 일단 select에서는 값으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select 하고 우리가 컬럼명 쓰죠. 컬럼명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브 쿼리를 쓰는데요. 이 서브 쿼리를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은 뭐냐면 teacher라는 테이블에서 salary라는 컬럼들의 평균 값을 다 가져왔죠. 그러면 이 평균 값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값을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값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테이블에서 지금 name과 salary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막 튜플들이 여러 개가 막 따라오겠죠. 그때 여기서 이 값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컬럼이 하나 더 생기고 그 값이 200이라는 값이 200만 원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 형태로 옆에 따라옵니다. 같은 값들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뒤에서 한번 예제를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의 이름은 AGV 셀러리고요. 여기에 AVG 셀러리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문에서 나온 값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from 절 보면요. select 해서 t.name 합니다. 그 t.salary, lc.name을 했어요. t가 어떤 테이블인지 보면 t는 teacher고 lc는 어떠한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select 문을 통해서 나온 가상의 테이블이네요.
그리고 where해서 t.t코드는 lc.t코드. 여긴 조인을 사용했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 원래 우리는 lecture를 썼었죠. lecture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조인을 걸면 티처 테이블에서 그 강사의 이름과 강사의 연봉과 그리고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강의명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lecture 테이블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select all 해서 from lecture where classroom이 C 강의장이 아닌 것, 즉 C 강의장이 아닌 튜플들을 제외하고 내가 튜플들을 가져오겠다. 그럼 여기서 한번 튜플들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일부 튜플들만 올 겁니다. 티처 테이블은 그대로 올 거고요. 그래서 일부 튜플들은 지워진 상태로 몇 개의 튜플들이 올 텐데 이게 바로 C 강의장이겠죠. 클래스룸이 C 강의장인 튜플이겠죠. 얘는 벌써 사라진 상태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이것은 티처 테이블이고요. 이것은 이제 LC로 했으니까 LC인데 이 두 개를 조인을 해서 어떠한 또 조회하는 테이블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떠한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뒤에서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웨어절에서는 값 또는 여러 값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걸 보시면요. select all 해서 티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들의 값을 가져오는데 where해서 셀러리가 뭐보다 큰 겁니다. 어떤 것보다 큰데 그게 어떠한 값이 아닌 보통 우리가 여기에 뭐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또 쿼리가 왔습니다. 이 쿼리로부터 도출된 값을 이 셀러리와 비교를 하겠다는 거겠죠. 여기서 만약에 티처에 있는 셀러리들, 강사들의 월급 평균을 가져옵니다. 월급 평균이 위에서처럼 200만원을 치면 select all from teacher 해서 셀러리가 200만원. 월급이 200만원보다 더 많은 강사들, 월급이 모든 강사들의 월급 평균보다 많은 강사들만 그 강사들의 정보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 그런 쿼리가 되겠고요. 밑에서 보면요. 이건 더 복잡한데 select all from 해서 teacher 합니다. 그래서 티처 테이블로부터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where절에서 보시면 이 코드가 in, 왜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그 안에 괄호를 열고 어떤 값들을 막 넣어주죠. 어떤 값들을 막 넣어주는데 그때 여기서 select 문을 사용했습니다. select 문을 사용한 걸 보면 select t코드를 가져오는데 lecture 테이블에서 t코드를 가져오네요. 근데 where 해서 name이 MySQL이 아닌 것, 즉 강의명이 MySQL이 아닌 강의에 대해서 t코드를 모두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t코드라고 해서 막 lecture 테이블에서 t코드를 여러 개를 막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들이 여기에 하나씩 인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t코드만 출력하라고 하면 결국에 강사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강사들이 나오냐. 이 MySQL이라는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들의 정보가 쭉 테이블로 나오겠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운데 뒤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실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쿨이라는 테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죠. 자, 그 다음에 먼저 select 문에서 더블 쿼리를 사용하는 걸 해볼게요. select name salary 그 다음에 select avg 무조건 서브 쿼리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select를 사용해버리면은 문법적 오류가 되겠죠? 괄호를 사용해주고 select avg 한 다음에 salary from teacher 괄호 닫아주고 from teacher 해줍니다. 여기서 컴마 안 썼네요. 자, 보시면요. 지금 마이클이 네임이랑 셀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한 값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들의 평균 월급이 쭉 나왔죠. 같은 값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좀 달리 써보면요. 서브 쿼리는 이제 쪼갤 수가 있어요. 쿼리를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한글로 바꿀게요. 강사들의 평균 월급을 구하는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select all, select avg salary from teacher. 네. 자, 그러면 302만 5천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냥 3025000이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쿼리를 실행해서 그 값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서브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쿼리 자체를 여기에 넣어주면서 괄호 안에 넣어주면 그냥 바로 쉽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알리아스 하나 줄게요. avg 샐러리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해졌죠. MySQL에서 서브 쿼리가 들어있는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할 때요. 먼저 이 괄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괄호가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죠.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 5 곱하기 2부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1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3 더하기 5를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6이 나오겠죠. 8 곱하기 2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괄호가 있는 쿼리부터 실행을 해서 그 값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025000이 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쿼리를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굳이 서브 쿼리를 쓰지 않고 name 하고 salary 하고 어차피 같은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건데 avg 해가지고 salary를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분명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룹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함수를 쓰면 모든 티처 테이블이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서 평균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튜플이 하나밖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name이랑 salary를 사용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룹 바이에서 우리가 name이나 salary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avg, 그러니까 salary가 무슨 302만5천원이 그런 튜플에 있는 값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존재하는 튜플의 값이 여기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값들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차이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셀렉트절에서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때 우리가 숙제로 하던 HR 테이블을 잠깐 들릴게요. 여기서 서브 쿼리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select first underbar name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select department underbar name from department where department id는 employees department underbar from employees. 지금 어떠한 서브 쿼리를 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브 쿼리죠. 자, select 해서 first underbar name을 employee 테이블로부터 가져옵니다. 여기 쫙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 내용들이 여기 쫙 출력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값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요. 여러 개의 값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select 합니다. department underbar name을 가져오는데요. department 부르면 돼요. 근데 where 해서 여기서 join을 사용했어요. department underbar id는 employees. 여기 from절에 employees가 없는데 어떻게 employees를 사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employees는 여기 있는 employees를 사용한 거예요. 즉, 서브 쿼리는 바깥에 있는 메인 쿼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from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employees에서 employees.department underbar id를 가져와서 여기서 join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elect first
first underbar name. 이렇게. e.first underbar name. 그리고 d.first, department underbar name. from employees의 e, department underbar, lunch의 d, 그리고 where d.department underbar id는 d.department underbar id. 이것과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을 지금 정렬을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출력돼요. order by department, first underbar name 하죠. 둘 다 이렇게 이름으로 정렬을 해주면요. 똑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똑같죠? 똑같은 결과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던 조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쿼리를 사용해서 조인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렉터에서 서브쿼리를 사용해서 조인을 거는 법을 배워봤고요. 다시 스쿨로 돌아갈게요. 이제 프롬절에서 서브쿼리를 사용할 건데요. 프롬절에서는 어떤 값이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select t.name, t.salary, lc.name, from teacher, t,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쿼리를 사용하는데요. select all from lecture, where classroom이 아닌 것, 시강의장, 이것의 엘리어스는 lc, where t.t underbar code는 lc.t underbar code. 여기 조인을 사용했죠.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뜨는데요. 여기서 서브쿼리를 왜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는 여기에 lecture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브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lecture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결과가 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한 게 티처랑 렉처죠. 티처 테이블이 있고, 렉처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튜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조인을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티처 테이블이 있고요. 렉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때 렉처, 티처. 이때 우리 조인을 사용이 되면 두 테이블의 연관 관계를 지어주고, 즉 여기에 있는 T코드가 여기 있는 T코드랑 같다고 연관 관계를 지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두 개의 테이블로부터 하나의 테이블을 도출을 해냅니다. 가상의 테이블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뿌려주죠. 근데 이때 이 렉처 테이블 말고 렉처 테이블에서 클래스룸이 C 강의장인 튜플을 제거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이 렉처 테이블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게 렉처 테이블이 아니라요. 렉처 테이블이긴 하지만 렉처 테이블에서 몇 개의 튜플을 클래스룸이 C 강의장인 튜플을 제거해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C 강의장인 튜플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 티처를 조인을 걸어서 얘는 LC죠.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렉처 테이블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렉처 테이블에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튜플을 몇 개를 걸러내고 이 웨어저를 통해서 걸러내겠죠. 그래서 그걸 또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거기서 조인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렉처 테이블에서
시강의장인 폴드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뜬 거고요. 자, 밑에서는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거네요. 이 마리아DB가 시강의장에서 진행을 하나 봐요. 아니구나. 이 MS SQL 이게 시강의장에서 진행을 하나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select all from lecture. 시강의장에서 진행하는 게 MS SQL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가상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프롬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어떠한 값이 사용된 게 아니죠. 2만이라는 값이 사용된 게 아니고 테이블이 하나가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웨어절인데요. select all from teacher where salary가 select avg salary from teacher. 자, 보시면요. 조회를 하는데 모든 컬럼을 조회를 한답니다. from teacher 테이블에서. 근데 조건이 있어. 셀러리가 어떠한 값보다 큰 건데요. 이 값 대신 쿼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값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복사를 해올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쿼리냐면 티처 테이블로부터 셀러리들의 평균, 즉 강사들의 월급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겠죠. 강사들의 평균 월급. 이걸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티처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조회하되 강사 셀러리가 강사들의 평균 월급보다 큰 팁플만 조회하시오.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즉 웨어절에서 우리는 그룹 함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 건데요. select all from teacher where t 언더바 코드, 즉 강사 코드가 in 어떠한 값들 안에 있대요. select from lecture에서 select t 언더바 코드 해야겠죠. lecture에서 where 이거 네임이 SQL 닫아줘야죠. 끝에. 자, 실행하게 되면요. T코드가 T코드 한 다음에 in을 썼잖아요. in 하면은 여기에 어떠한 인자들이 오게 되죠. 근데 인자 대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쿼리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쿼리냐. T코드를 가져오는데 렉처 테이블에서요. where name이 강의의 이름이 MySQL이 아닌 티플들에 대해서 T코드만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럼 13, 널, 6, 널이라는 것은 이제 강사가 아직 배정 안 된 그런 티플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도 되고 3도 되고 널도 되고 6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셔 테이블에서 T코드가 1이거나 3이거나 널이거나 6인 그런 강사들을 다 조회를 하겠죠. 근데 T코드는 PK니까 널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 또는 3 또는 6인 강사들만 이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실행해보면 이 3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어 줄 때도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요. insert into 해가지고 insert 문에서 lecture 테이블에 어떠한 값을 넣을 건데 이때 어떠한 서브 쿼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서브 쿼리가 있고 그 안에 또 서브 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메인 쿼리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안에 서브 쿼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서브 쿼리가 존재해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예제를 같이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set 안에서 set은 어디서 사용되죠? 업데이트에서 사용되죠. 업데이트에서 사용되는데 이때도 어떠한 메인 쿼리가 있고 그 안에 서브 쿼리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걸 한번 그러면 바로 예제를 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 인서트문을 쓸 때 insert into lecture 테이블명 적어주고 우리가 모든 컬럼을 다 집어넣어 주길 때는 여기서 컬럼명을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생략하고요. values 해서 여기서 어떤 값들을 넣습니다. 지금 한번 lecture 테이블을 잠깐 볼까요? 자, lecture 테이블을 일단 한번 볼게요. select all from lecture. 현재 강좌들이 7번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8번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8번 넣고 그 다음에 name 그래 SQL이라는 그런 또 DB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장을 이 강의장 그리고 강사는 4번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튜플을 집어넣잖아요. 여기서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넣어줘야 될 L코드가 8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L코드들을 다 본 다음에 이 L코드, 사용되지 않는 L코드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L코드들이 일씩 증가하면서 우리가 넣어줬죠? 그런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그럼 절대 L코드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PK는 서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번을 넣어줘야 되는데 lecture라는 테이블을 조회를 한 다음에 8번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브 쿼리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한글로 그냥 쓸게요. lecture 테이블에서 L 언더바 코드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져온 뒤 플러스 1을 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 lecture 테이블에서 가장 큰 값 뭐죠? 7이죠. 7 플러스 2라면 8이죠. 그러니까 8을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가져온 값이 100이었다. 100이었으면 우린 101로 어떠한 튜플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쿼리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이 쿼리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쿼리는 lecture 테이블에서 L코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래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select all from lecture 이게 아니라 select max죠. 그룹 함수를 써야 됩니다. L 언더바 코드 from lecture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7이라는 값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것을 한번 그러면 통째로 복사를 한 다음에 한글을 지우고 여기 한번 넣어줄게요. 서브 쿼리니까 괄호 쳐야 됩니다. 플러스 1을 여기서 써주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의 서브 쿼리로 가져온 값이 가져온 게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 그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나요. 근데 에러가 You can't specify target table lecture for update in from close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서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렉처죠. 그리고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테이블도 렉처예요. 그래서 MySQL에서 삽입하려고 하는 테이블과 조회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 넣으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조회를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다시 잘라내기 해서 가져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의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 감싸주고 select all from 해가지고 이것을 tmp라고 알리아스를 줄게요. 이건 가상의 테이블이니까 무조건 알리아스를 줘야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7이라는 값이 떠요. 왜냐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7이 뜨잖아요. 그거에서 다시 select all 하니까 또 7밖에 나오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 붙여주잖아요. 세미콜론 지우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테이블은 렉처고요.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테이블은 이 tmp라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렉처라는 테이블을 가상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류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select all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지금 하나 추가됐죠. 8번이라고 해서 PostgreSQL 2강의장 4라고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한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L코드 9에 나머지는 PostgreSQL 2강의장 4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또 실행을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9번 해서 PostgreSQL 2강의장 4 떴습니다. 즉 여기서 이 키값은 즉 L코드는 자동으로 1씩 증가하면서 키값이 들어가게 돼요. 인서트 쿼리는 자동화된 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값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맞는 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 안에 또 서브 쿼리가 존재하는 그런 쿼리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넣은 튜플이 지금 두 개죠. 8번, 9번이잖아요. 이것을 자동으로 지우는 딜리트 하는 그런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즉 최근에 추가된 튜플을 지우는 그런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delete from lecture 한 다음에요. where를 해서 우리가 지우고 싶은 튜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L 언더바 코드는 여기다가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일단 한글로 쳐보면 lecture 테이블에서 L 언더바 코드 값 중 최대값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1씩 증가하면서 튜플이 삽입되기 때문에 가장 큰 레코드를 갖는 튜플을 지우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튜플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쿼리로 또 만들어 볼게요. 렉처 테이블에서 L코드 값 중 최대값을 가져오는 쿼리를 작성해 보면요. select x 하면 되겠죠. 그리고 L 언더바 코드 from lecture 이렇게 되면 9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9를 직접 넣어주지 않고요.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오류가 나요. 아까랑 똑같은 오류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우려고 하는 테이블이 렉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테이블도 렉처입니다. 그래서 이 렉처 테이블을 가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select all from 다시 여기 서브 쿼리를 쓰겠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잠시만요. 이거 tmp라고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9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것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 서브 쿼리 넣어주면요. 잘 지워지죠? 자, 한번 잘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튜플 중에서 L코드가 9인 튜플이 지금 삭제됐죠? 여기서 이 쿼리를 한번 더 실행하면은 L코드가 8인 튜플이 지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진짜 되는지 쿼리를 실행해 볼게요. 쿼리가 실행이 됐고요. 보시면 8번인 튜플이 지워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추가된 컬럼을 삭제하는 자동화된 딜리트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업데이트 문에서 set 부분에 서브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teacher 하고요. set salary는 select min underbar senior underbar salary 라고 해주고요. from 여기 다시 서브 쿼리를 씁니다. select min salary min underbar salary underbar salary 라고 알리아스를 붙여주고요. from teacher where grade는 senior emp 10, 100, 1000만, 10만 다시 where grade는 beginner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코드를 쭉 썼는데요. 자, 이 코드를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 겁니다. 지금 되게 복잡한 쿼리죠. 자, 이것을 좀 설명드려보면요. 일단 여기서 서브 쿼리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 따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떼어놓고 보면요. 썰러리를 내가 어떤 값을 바꿔줄 건데 그것은 티셔 테이블이고요. 그 튜플을 선택할 때는 그레이드가 비기너인 튜플을 선택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레이드가 비기너인 그 튜플에 대해서 셀러리를 내가 어떠한 값으로 바꿔주겠다. 어떠한 값으로 바꿔주겠다는 여기에 힌트가 있겠죠? 자, 보시면요. 일단은 이 서브 쿼리를 다시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떼어치겠네요. 자, 볼게요. 셀렉트 하겠다. 최소 셀러리를, 최소 월급이겠죠? 그것을 내가 이름을 min 언더바 시니어 언더바 셀러리로 넣어줄 거고, 여기 지금 R이 빠졌네요. 티처라는 테이블에서 내가 연봉의 최소값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겠죠? 그것의 그레이드는 시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실행이 안 되는데 어디서 오타가 있나 보네요. 아, 여기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또 오타가 있네요. 아, 오타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실행을 해보면요. 티처 테이블에서 그레이드가 시니어인 튜플들 있잖아요. select all from teacher. 자, 보면 여기서 그레이드가 시니어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더 연봉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오겠다라는 건데요. 280만이라는 값이 올 겁니다. 어쨌든 이 쿼리는 티처 테이블에서 그레이드가 시니어인 사람 중에 더 낮은 연봉을 가진, 최소 연봉을 가진 사람의 연봉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쿼리고요. 자, 이런 쿼리를 이 서브 쿼리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서브 쿼리 넣어준 이유는요.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티처라는 테이블을 가상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min 언더바 시니어 언더바 셀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여기서 min 언더바 시니어 언더바 셀러리를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이걸 만약에 붙여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서 all이라고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가져올 값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select all 하더라도 딱 한 개의 값만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걸 좀 눈에 확 띄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alias를 사용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가져올 값은 똑같이 280만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20만을 했죠. 그러니까 시니어 월급 중에 제일 낮은 월급을 가져와서 거기서 20만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280만에서 20만을 뺐으니까 260만이 되겠죠. 자, 그 값을 즉 그레이드가 비기너인 강사들의 연봉을 이렇게 260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서브 쿼리가 있는 쿼리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 떼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문제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답을 원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래서 그레이드가 시니어인 강사들의 월급 중에서 가장 낮은 월급을 알아낸 뒤 그 값에서 20만을 빼고 20만을 뺀 값으로 강사들 중 그레이드가 비기너인 강사 월급을 대체하여라. 수정하여라. 이러면 되겠죠? 지금 제가 되게 어렵게 말을 풀었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시니어 이 중급 강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월급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보다 20만원이 더 적게 비기너 강사들의 월급을 다 수정해줘라.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라고 생각들고요. 어쨌든 제가 좀 서브 쿼리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는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로우넘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로우넘은 여기서 주석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샵을 쓰면 됩니다. 로우넘이란 튜플의 일시 각 튜플에 일시 증가하는 값을 넣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use 해가지고 월드로 갈게요. 보시면 select all from country 하게 되면 country 튜플들이 다 쭉 나오잖아요. 이때 여기서 로우넘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그런 기법인데요. 테이블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출력할 때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각 행의 번호를 넣어주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려면요. select 골뱅이를 합니다. 골뱅이는 처음 쓰죠. 로우 넘 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콜론 그 다음에 이꼴 표시 그리고 다시 로우 넘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로우 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의 어떤 값이 뒤에서 초기화가 되고요. 이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값이 1씩 증가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 뒤에요. 이것의 이름을 로우 넘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country의 C from 잘못했네요. country.all 해주면 되겠죠? from country 그리고 여기서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select row num을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이것은 지금 select로 서브 쿼리를 쓴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엘리어스가 있어야 됩니다. tmp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이걸 출력해 보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했던 대로 로우넘이라는 컬럼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서 값이 1씩 증가되면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요. 우리가 게시판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게시판에 보시면 번호들이 쭉 있죠. 큰 숫자부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8, 7, 6, 5, 4. 그리고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즉 페이지별로 일정한 개수의 게시물들이 이렇게 게시판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번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여기서 2번 페이지 게시물들만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로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편합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는 로우넘을 하나 넣어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번호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때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게 21번부터 30번까지 가져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where 해가지고 로우넘 between 21 그리고 and 30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요. 현재 여기 where에서는 로우넘이라는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컨트리나 이 tmp 테이블에서 컬럼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셀렉트 문에서 출력한 그런 값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번 더 서브 쿼리로 감싸줘야 되는데요. 다시 되돌린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였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괄호를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select all 해요. all 하고요. from 해서 이 테이블에서 가져와라. where row between 21 and 30 오류가 났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tmp2라고 알리아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로우넘이 21부터 30까지 그런 튜플들만 쭉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브쿼리 사용하면요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가져오고 싶으면 오더 파이 로넘 dsc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게시판을 구성할 때도 이게 만약에 게시물들을 나타내는 그런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를 누르면 그 값을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정한 개수의 게시물들만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올려드린 숙제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DCL이랑 TCL인데요. 그 강의가 마지막이고요. 그 강의만 들으시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